네, 지금 그 연말 대주주 3억으로 뭐 요건 완화하는 거, 네네네. 강화하는 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물 건너간 걸로 일단은 결론 난 거겠죠? 네, 물 건너갔습니다. 네. 네, 물 건너갔고요.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로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과거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과거에 대주주 요건이 강화될 때 25억에서 20억으로 되고 이 20억이 10억으로 될 때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도 물량이 약 3조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어떤 해에는 그게 유지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도 물량이 거의 뭐 안 나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한 1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 예를 들어서 25억에서 20억 되고 20억에서 뭐 10억이 되고 이런 해에 왜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니냐 3조가 뭐 많냐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다 같이 팔거든요. 그 부분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팔아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플러스 또 있습니다. 알파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쳐요. 빠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량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파는 거예요. 너도 팔고 나도 팔고. 돈 많은 사람도 팔고 3천만 원 운영 주식하는 사람도 1,000만 원 팔고 다 팝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뉴스들이 대주주 요건이 강화한다는 뉴스들이 예전보다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뉴스 플로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바꾸면 안 된다, 무슨 뭐 기재부 장관을 해임시켜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아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국인은 자기가 가진 물량을 팔 수는 있죠. 근데 공매도를 못 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공매도도 못 치고 12월 달에도 공매도 못 칠 겁니다. 3월 달부터 바뀌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선반영이 됐는데 갑자기 3억이 아니라 10억이라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다시 사야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공매도가 없는 해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뉴스 플로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됐고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특정 해에 이 양도세 요건이 강화되는 해만 사실은 많은 물량이 나왔지 올해처럼 올해는 강화되는 해였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으로 돌아가면 며칠 전에 요게 올해는 똑같이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매수 물량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이제 좀 선반영돼서 많이 나왔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가격 상승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거 수급적인 문제인데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매년 연말에 증시 저점이 10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12월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1월에 이번 달에 과거 10년을 봤을 때 저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12월에 저점이 되는 경우가 6번 있었고요. 10월에 저점이 되는 경우가 3번 있었고요. 11월에 저점이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11월에는 사실은 주식시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 번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요건 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그럼 저점이 6번 됐으니까 지금 12월에 그럼 주식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나요?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 10월에 저점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월에 이번에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지수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10월의 저점과 12월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10월에 저점이 되는 해에 10월의 저점과 12월의 저점을 보면 고점을 보면 한 15에서 20% 차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10월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0월에 저점을 봤으면 12월까지 아마도 10에서 20%의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논리는
첫째는 공매도가 없고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미리 선반영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백신 이슈나 그다음에 코로나19 이슈로 여러 가지가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세 가지의 팩터를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합해서 주물러서 이런 것들을 싹 펼쳐서 놓고 봤을 때 12월 달에는 아마도 10월보다는 어떤 저점이든 높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옳다. 과거의 여러 가지 데이터와 현재의 환경을 우리가 봤을 때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내릴 수뿐이 없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큰 일이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을 못 만들겠다는데요? 뭐 이러면 또 12월에 저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하여튼 이게 참 논란거리가 많이 됐었는데 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 불만을 갖는 그런 계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올 연말 뭐 그렇게 좀 저점이 나올 경우 또 그때는 이제 매수 기회로 보면 우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로 이제 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연말에 저점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나와주면 네, 나와주면 뭐 고마움보다. 땡큐죠, 땡큐. 예.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그 동학개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뭐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좀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 2021년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때도 역시 주식 투자로서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그 한 30년 가까이 그 이쪽에서 일하면서 제가 그 뭐 제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저 이제 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다가 런던으로 건너갔다가 런던에서 일하다가 도쿄 건너가서 도쿄에서 일하다가 홍콩에 건너와서 맨 마지막에는 현대증권 아시아 대표를 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리서치 센터의 리서치 센터장님과 애널리스트와 스트래티지스트와 저와 이제 맨날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해가 굉장히 많았었냐. 그렇죠. 꼭 그렇지도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제가 원래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좋다 그러거든요. 지금 내년. 그렇죠. 당연히 다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많이 선반영이 좀 돼 있는 건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우리 815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이거 저 최 이사가 저런 얘기하면 야, 이거 골 때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기본은 좋습니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난리를 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예, 예. 이건 지금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모든 네. 분들이 많은 분들이 네. 예상을 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와요. 이번에 그 미국 대선 그렇죠. 불확실성 때문에 좀 내려갈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네.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막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 아니고 섹터별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기승전 실적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뭘 볼 필요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이 TV 보시면서 이 유튜브 보시면서 815 보시면서 뭐 무슨 대선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말고요, 좀 실적을 좀 보십시오. 실적을 좀 보시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 실적이 늘 것인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역시 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백신이 나와서
저 이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 뭐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출장도 지금 저 싱가포르 가야 되는데 우리 출장 언제 갈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각각마다 대답이 틀립니다. 내년에도 못 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고 뭐 골프 치는 제 친구한테 나 뭐 태국에 가서 골프도 좀 쳐야 되는데 언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생각에는 5월 달?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표님은 몇 월 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감이 안 와요. 이게 대답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두 가지 섹터는 좀 보세요. 하나는 자동차 섹터는 좀 보세요. 2차 전지 포함해서 현대차, 기아차 보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섹터 중에서 풍력 관련된 섹터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섹터는 조금 마음에 두시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큰 불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 트렌드 조사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그 네. 이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의외로 그 예측을 해보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억눌렸던 그 여행에 대한 욕구가 확 터질 거라고 네네네. 예상을 하는데 네네. 실질적인 어떤 서치 결과는 네네. 사람들이 그냥 이러한 생활에 너무 편해져가지고 아하. 오히려 그 예상이 확 틀려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임들 사실은 막 우리 예를 들면은 네네네. 기업 모임들 우리 사회생활 하면은 여러 모임들을 나가잖아요. 이번에 이제 어거지로 못 나가게 됐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동안 막 체면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가던 것들 안 나가게 되니까 여행도 굳이 움직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 집안에서 편하게 지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좀 그래도 좀 있을 거라고 그럴까요? 봅니다. 예, 조금 있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뭐냐면 내가 미국을 가야 되나? 가야 되는데. 근데 그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인데 과거에 미국은 컨트롤이 안 되는 데인데 미국은 팬데믹 후진국인데 뭐 후진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못 가는데 뭐 이런 두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대만에 출장을 간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대만은 제가 가죠. 선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너무 이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게 떠올라서 네네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도 이제 이 저금리 기조는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2년은 더 갈 수 그렇죠. 있다고 FOMC에서 얘기는 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 그건 약속은 아니죠. 네. 금리가 인상이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뭐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어쩔 수 아닌가요?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말이 일어나고. 근데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average inflation target, 그러니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했으니까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정책이라는 건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뭐 1년 정도는 유지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요새 B2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그 신용미수도 그때 17조인가 뭐 얼마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러한 어떤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저는 이제 그 방송 한국경제TV 12시 50분에 최성민의 빅샷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저는 주식 계좌에 빵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를 하진 않고요. 과거에는 투자했었죠. 네. 그런데요, 이 주식을 빚으로 투자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고. 예,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0명의 10등 안에는 아마 들 겁니다. 예. 그런데 제 밑에 90명이 빚투자를 한다? 저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험을 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해서 빚투자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는 알 수 있는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레버리지 효과.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 때 식구들끼리 모였어요. 친척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100원짜리 고스톱을 칩니다. 100원짜리 고스톱 칠 때 여기서 나는 오늘 잃을 거야 라고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 딸 생각으로 전부 하는 거죠. 나는 오늘 한 2만 원 정도 따서 가겠다.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따는 사람은 한 명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고 저점에 사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저 같은 전문가한테 많은 상담을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혀 주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빚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에도 지금 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는 주식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내년까지는 조금 주식이 유리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그것도 조금 좀 더 세분화하면 제 생각엔 내년 4월 정도까지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가 점쟁이냐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저 맨날 틀립니다. 예, 저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뭐 예서 제가 신도 아니고 무슨 뭐 틀리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한 3, 4월까지 만약에 주식시장이 좋다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선반영이. 좀, 예, 선반. 그래서 내년에는 상고 하저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그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린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 이제 어쨌든 전문 이쪽에 계속 그 근무를 해 오셨고 네네. 일을 해 오셨고 또 투자도 네네. 그렇게 해 오신 어떤 네네. 전문가로서 이 주린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이런 호기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호기심이 많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 차트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차트는 뭐 투자의 전체적인 포션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니까 한 30% 정도 할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개인 투자자니까 한 30% 보시라고 하는데 네. 기관 투자가들 내지는 외국인들이 차트를 보느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투자의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투자의 진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차트가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주식 투자를 말하는 것이면 메릴 린치, UBS, JP 모건, 모건 스탠리, CLSA, HSBC 등등 이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차티스트를 20억 주고 고용을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정말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또, 거라고. 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뭐 예를 들어서 NH투자증권, 뭐 제가 있는 영광스럽게 제가 있는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유안타증권에는 사실 차트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예전같이 그렇지는 않고요. 차티스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흑백 논리를 보면. 그래서 그러나 개인들은 조금 좀 싸게 사고 싶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심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몰라서. 그럼 차트를 왜 보느냐? 이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차트를, 산업을 모르니까 차트를 보는 거죠. 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생리를 모르니까 차트를 보는 거죠. 차트로 돈을 번 경험이 한두 번 있기 때문에 차트에 매몰되는 건데요. 차트가 어느 정도의 기능은 합니다. 기능하기 때문에 전혀 보시지 마라 그러는 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보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한 30% 비중을 할당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텀 인베스터다. 장기 투자자면 뭐 차트는 한 10%만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존 스미스
뭐 블랙록에 근무하는 전화해서 차트가 이렇고 이렇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진실입니다. 그냥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성민 이사의 의견이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진실을 실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로 돈 번 사람은 별로 없다. 아니요. 차트를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트로 돈 중요하게. 번 사람이 있다 없다는 전 모르겠고 중요하게 보지 예, 않는다. 전문 투자자들은 차트를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전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래도 차트는 좀 봐야 되므로 한 30% 정도 할당하셔서 포커스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산업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산업의 변화. 근데 산업의 변화를 보기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예, 쉽지 않습니다. 좀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산업의 변화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펀더멘털에 조금 더 파악하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그 증권사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키움을 쓰시든 유한타를 쓰시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는데 리포트를 정독을 한 1년 정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모르는 뭐 산수가 나오고 모르는 수학이 나오고 모르는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모르는 산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 가슴과 머리에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산업을 좀 변화를 보시면 좀 그때 좀 센스가 생겨서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말씀이고 누가 그거 할 줄 모르냐라고 얘기하시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실지는 몰라도 리포트를 1년 정도 정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투자를 새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어떤 액수의 돈을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일단은 비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비투자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차트도 조금 보시면서 산업의 변화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회사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고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무슨 뭐 5일선에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고 뭐 21선이 빠져서 뭐 하고 뭐 보조 지표를 보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뭐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네, 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방송 들으시면서 네네. 이러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좀 잘 고민하시는 게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싶네요. 네.